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건가요? 오늘은 혼자 소송을 조금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자소송 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소장 제출하고 종이로 답변서를 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로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시면 로그인하는 탭이 있어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 사이트를 이용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소장을 낼 거죠.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드는 거는 대여금 청구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3천만 원을 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해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서류 제출 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민사 서류 탭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일 위쪽 탭을 보시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에 대한 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없는 탭은 여기 밑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검색하기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소장 누르면 작성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건명이랑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사건명은 저희 오늘 할 대여금 청구해소를 진행할 거고, 당연히 재산권상 청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는 건데, 일단 3천만 원 빌려줬다 하고 이렇게 받을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제출 법원. 아래에도 적혀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피고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 돈을 받기 위한 금전적 채무 채권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부산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최원고의 이제 주소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 근데 부산지방법원도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있으니까 본인 주소지와 관할을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관할 법원 찾기 하면 다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부지원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당사자를 입력하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누르시면 먼저 원고. 내가 원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원고, 상대방은 채무자, 피고. 여기를 입력을 해줄 건데,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항상 원고, 피고가 조금 특정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당사자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때는 그 재판부, 법원과 좀 연락이 조금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꼭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위에 딱 원고가 특정이 돼서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를 입력. 피고 주민등록번호 꼭 넣어주는 게, 보통 차용증 쓰실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셨으면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근데 보통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다 모를 경우에는 여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시면 되고, 체크해볼까요? 일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둘 중에 하나라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둘 다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고 할 때 연락처, 그 상대방의 연락처를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 3사의 사실조회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대해서 다 특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음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청구 취지가 꼭 여기 써야 되나요? 꼭 한글 파일 첨부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내용이라면 네. 사실 여기 보면 용량이 있거든요. 네네. 간단한 내용이라면 여기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
혹시나 한글 파일에 좀 양이 많고 조금 한글 파일에 미리 작성을 해놓은 내용이 있다 하면은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한글 파일로 작성한 후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게 또 편하고요. 사실 이게 뭐 작성하다가 중간에 또 뭐 에러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구 취지는 내가 얼마를 받고 뭐 그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한글 취지를 미리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라서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그 각자의 약정 이자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청구 원인 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청구 원인을 간단하게도 적을 수 있겠지만 일단 좀 내용이 많다 하면은 여기 내용 파일 첨부 탭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또 첨부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재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첨부를 해주시면 다음으로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여금 사건? 대여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일 좋은 게 차용증 있으시면 여기 첨부를 하시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뭐 얼마를 빌려가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 캡처해서 첨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첨부하는 법, 뭐 파일 첨부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일 있으면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끝. 그죠? 이렇게 열기를 하면 네. 하고 나서 등록. 그러면 이 밑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갑제 1호증이라고 뜨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입증 자료를 갑, 그리고 을이 제출한 피고가 제출한 거를 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 했을 때 서류명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차용증이라고 입력한 후에 입증서류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영이 되거든요. 밑에 내려가면 첨부 서류 제출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중에서 헷갈리지 말았으면 하는 게, 위에는 입증 서류 제출, 즉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탭이고, 밑에 있는 탭은 첨부 서류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증거를 만약에 첨부 서류를 제출을 했다 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는 꼭 여기 입증 서류 제출에 등록을 해주시고, 증거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작성 완료. 최종적으로 소장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보증을 제출했으면 갑제 1호증, 차용증, 청구 원인, 그리고 청구 취지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신 후에 확인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자보 인지액과 성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 전자소송이 좀 편한 게 직접 인지액과 성달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입력한 소가에 따라서 인지액과 성달료가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요거대로 납부를 해주면 되죠. 혹시 가상계좌 말고 뭐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납부 금액 17만 7천 원. 이게 이제 피고 1명 그리고 받아야 할 돈 3천만 원이란 전제하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돈 1억, 2억, 3억 청구하시게 되고, 피고가 2명, 3명, 4명이 되면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법원, 그리고 사건명, 속가, 원고, 피고 다 확인해 주시고, 네. 다 맞는 걸 확인하셨다면은 제출. 그리고 제출. 그리고 제출 눌러주면 공인인증서 마지막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만 누르시면 끝. 그러면 자동 제출이 되는 거죠. 끝. 간단하네요. 보통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장을 내용을 작성하셨을 거예요. 뭐 차용증을 제출하든 뭐 언제 청구 원인을 적든 다 하셨고, 아마 제출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걸 이제 대비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건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소장 접수는 그 제출 탭을 누름과 동시에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 뒤 절차는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